자,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물건은 일단 주관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조합을 남발할 수가 없죠, 그죠? 상황이 되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지? 뭐 무조건 뭐 나야 뭐 다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배팅이라는 게, 그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마음이 그렇게 안 되니까 물건 한 턴 걸렀고 오늘 또 하고 이제 뭐 드디어 이제 뭐 또 이제 박신자컵도 빨리 끝났고 여수컵 들어가야 되니까 좀 총알이 많이 필요하고 경기도 많이 필요한 시점이니까 제가 똥골배를 많이 쳐야겠죠, 그죠?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고 메이저리그도 분석이 다 끝났으니까 오늘은 한 턴 걸렀고 물건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이런 거는 뭐 쓸데없는 건 좀 안 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토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는 야마사키 이제 이오리가 나오고 히로는 타카라는 선수가 나오는데 히로는 투수를 지금 올해 좋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타격하고 이제 원정 경기의 극복력 그다음 저득점 경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서 이기는 경우가 많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뭐 멤버 이게 라인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흐름을 좀 많이 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못 가는 부분들이고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오버는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키하고 그리핀은 이번 시즌 미친 게 맞습니다. 특히 야마사키는 토고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미가 그래도 2등이라도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지, 그치? 물론 5할 승률의 2등이라는 건 그렇게 평가가 좋을 수는 없지만은, 그지? 그래서 저는 물론 똑같다면은 이제 역배를 찍는 게 이제 뭐 최근의 행보들이나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저는 또 이 부분을 보고 싶기는 해요. 요미가 어쨌든 이번 시즌에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요미를 많이 찍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는 하나 제가 지금 한국 야구든 일본 야구든 메이저리그 야구든 여러 번 다 계속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9월달 이때는 근본, 그 다음에 백업, 그 다음에 항상 가을 야구 경험, 그 다음 우승 경험, 그다음 그런 선수들, 그런 투수들 이런 데에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지, 그지? 그거는 무조건 요미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요미는 항상 퍼시픽이랑 센트럴을 붙었을 때 마지막에 올라가는 확률이 거의 한신 아니면 요미잖아, 그지? 그냥 그걸 보더라도 이런 경기는 항상 9월 그쯤에는 그런 팀들이 잘 가거나 반대의 팀이 이기는 확률이 상당히 힘들다는 게 여러분 항상 학습이 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오류를 범하고, 그지? 맞죠? 저는 요미 승에다가 저도 좀 보도록 하고요. 요미도 타격이 좀 어제 9월 10일 날이랑 9월 9일만 보면 살아난 것 같기는 하지만 오늘 또 좋은 투수가 나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요메가 조금 반등이 칠 때 리차드하고 오카모토 반등을 칠 때 가바는 실상 2등은 별로 없었고 5할 승률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에 오바 보기는 좋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야쿠르트 주니치는 어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게 핀란드랑 묶였죠. 핀란드 또 예상 어제 잘 쓰셨죠, 핀란드와 그리스하고. 그리고 내일 있으니까 추천하고 많이 누르세요. 많이 눌러놨더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얘기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형님들을 위해서. 왜? 그게 다 판매고 그렇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왜 얘기한다 했어. 좋으니까. 틀리든 맞든 내가 욕먹을 값이라도 그런 값이라도 주는 거야. 나는 엄청난 용단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들어왔잖아. 그지? 그리고 실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8년 동안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봐라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랬을 때 결과가 좋았잖아, 그지? 왜 내가 그거 몇 년 동안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지? 자, 야쿠르트와 주니치는 어차피 뭐 투수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제 와쿠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이 많은 거 거의 40줄이죠, 그죠? 원래 작년 은퇴를 했었어야 돼. 저는 물론 뭐 옛날에 우리 사무라이 재팬 때 날려다녔던 그런 와쿠이도 볼 수가 있지만은 나이 먹고 농이 가서 이렇게 설렁설렁 넘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선수인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투수로서는 갈리는 경기는 아니다. 오늘도 또 언더를 갈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데 어제 딱 8회에 결 나고 두 팀도 답답했죠. 1회부터 말루 찬스가 어제 경기 보신 분들 알겠죠. 경기 볼 수밖에 없었죠. 왜? 방금 찍었으니까. 근데 제가 얘기를 했었지. 왜? 이 팀뿐만 아니라 7.5란 하는 게 기준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잘 나오기가 힘들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일본 야구 팀들 모든 팀들도 그런 부분도 있고 얘네들이 야구가
어떻게 보면 타격 주니치는 당연히 타격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부분들이고 당연히 투수는 와쿠이가 훨씬 나아요. 물론 기시같이 그날 돼봐야 되긴 하지만 기시보다는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 왜 지금 나이 35 이후로 먹고 나서는 왜 변동성이 많아야 되잖아. 나이 많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변동성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저기 주니치로 오고 나서 또 좋은 모습 보였고 주니치 전에도 꾸역꾸역 해가지고 운도 좋고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왔거든요. 왜 올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번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주니치 승에다가 어제 경기들 보시고 그저께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소뱅하고 니오님 이런 팀들이 붙어야 맞지? 우리가 오바를 갈 수 있지. 물론 뭐 야쿠르 빠따가 되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 못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했잖아 어제도 무슨 얘기했어. 투수 안 좋은 거 야쿠르트는 투수 좋은 애들이 없겠죠. 주니치야 뭐 지금 나이 많은 오노 요 정도만 좋고 나머지 히데주라든지 뭐 그런 선수들 밀부 가 있거나 아니면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입장이니까 성적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타격이 좋지나 못하니까 그지. 2점대에 가고 있는 투수들 타자들이니까 그지. 그래서 언더를 또 쓸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결정을 하는 경기가 되겠죠. 투수 차이는 있습니다. 나이 젊고 그 많고 그런 거 떠나서 왜 승운이 꽤 있는 투수예요. 이 주니치 와쿠이라는 선수는 그 이제 나이가 노후화된 거에 대비했을 때도 한신하고 요건 이제 한신은 조금 조심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어제도 그런 모습이 나왔다면은 어차피 의미는 없긴 하면 그리고 오타케가 뭐 물론 승운이 좋고 비즐리도 해줘 7승이나 하긴 했지만은 1.47을 받고 굳이 꼭 갈 필요는 없죠. 왜 마인 오버를 잘했던 팀은 아닌 거는 맞잖아. 그건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럼 요코 역배를 또 첫 경기 때는 제가 또 요코를 역배를 보기도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아쉽게 뭐 그 무라카미한테 쳐맞아갖고 뭐 그런 경기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배당 메이트는 뭐나 봤을 때나 한신을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한신도 오타케가 알죠. 유희관이라 보시면 되죠. 쳐맞으면은 많이 쳐맞고 이게 자기 실력에 대비했을 때는 승도 많이 먹고 꽤 역할들을 많이 해줬지만은 이거 한신을 선택할 이유는 없죠. 그 전에 이제 한신은 다 자기 역할들을 해줬으면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간 놈이 잘못이지, 그지? 그래서 저는 오바도 보고요. 그다음 요코 역배도 보고요. 요코 역마인까지는 굳이 갈 필요는 없고 왜 1점차 경기는 상당히 저조전 경기나 뭐 그런 부분을 잘하는 팀이니까 꼭 나중에 자기가 마인을 못해도 왜 저배당 항상 1.4를 받잖아. 아니면 반대인 경우였을 때 자기가 지더라도 괴롭히는 그런 걸 잘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다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팀이라도 78승 47패를 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지? 그래서 전 역배 아니면 오바 쪽으로 보면은 되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니온 물론 문제는 없기는 해. 제가 잘 골라 피해도 보고 특히 니온님 제일 많이 피하기도 하고 안 가기도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죠. 그래서 계속 가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래도 조심은 해봐야지. 근데 일본 야구는 사실상 끝났고 근데 그 팀들이 소뱅 속히 말하는 소뱅이나 니온님이나 이런 한신 이런 팀들이 대충 하진 않고 반대 보는 게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골라잡기 싸움이고 언어바로 피하는 싸움이고 패스하는 그런 싸움이지. 제가 피하기도 해보고 반대도 보고 볼만해서 일부러 안 보고 막 일부러 뭐 여러분한테 웃방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 해봤거든. 근데 문제가 없어. 그렇다고 뭐 문제 끝나서 이제 쭉 가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두드려 봐야지만 이제 포괄적으로는 이제 똥 박는 싸움이지 문제는 크게 있어 보이진 않는. 오릭스도 왜 별다른 반등이 없고 2.63 받을만 하죠, 그죠? 또 투수는 왜 요번 시즌 포기한 부분이네. 토마츠가 갑자기 왜 나오는 부분인지 모르겠네요. 가타야마라든지 타츠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선발들이 잘했겠죠. 그다음에 일단 리온의 빠따들이 한 명한테 의존하는 부분이 없고 짜임새가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오반 니오넴이 오릭스는 언더는 아니죠, 그죠? 그리고 니오넴도 언더 보기 소백만큼이나 쉽지 않은 요 시즌의 경기력을 펼쳤기 때문에 투수가 누구든 좋은 놈이든 에이스 대 에이스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니오넴 승에다가 마인 승에다 설명이 지금 많을 필요는 없겠죠. 왜 특히 일본 야구가 뭐 국내 야구랑 메이저리그처럼 설명이 엄청 많은 리그도 아니고 많은 변수가 국내 야구랑 물부처럼 나오는 리그도 아닌 건 누가 봐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부분 좀 더 조심을 할 거냐 아니면 컨택을 잘할 거냐 생각을 많이 해볼 거냐 아니면 변수가 뭐가 있을 거냐 아니면
바꿔야 되냐 이런 싸움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뭐 이렇게 좀 특별하게 변수가 많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죠. 왜 피하기도 피해봤잖아요. 특히 전 니온의 반대로 가보기도 하고 조심하라 했는데 그때는 조심하기는 조심했었어야 돼. 왜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바나 오르스 잘하는 거 있죠. 자기가 이기면 마인을 해가지고 뭐 또드를 패는 그런 경기를 하든지 아니면 점수를 많이 주든지, 약간 디트로이트 같다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죠. 왜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듣는 분도 있겠지만은 몇 개월을 들으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들으면 이해를 그냥 바로 하시겠죠. 지바하고 소뱅, 제가 2.5 프렌을 보지 않았나 싶은데, 맞죠? 어제 2.5 프렌 봤지, 그제? 조심하라고 했었죠, 그죠? 실제로 그랬고, 솔직히 여러분 오재키 이제 뭐 뭐라 할 건 없죠, 그죠? 뭐 아무리 못하는 12승 4패 그다음 또 뭐 30년 만에 기록도 세울 뻔했고, 그제? 문제는 또 없다고, 소백 0.1점 나는 경우 말고는 의미 없다고. 근데 사실상 1등은 확정을 지었다 보니까 한신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느 발을 피할 건지 무지성으로만 안 가면 된다고 제가 말씀은 드리긴 드렸죠, 그죠? 그 지바가 또 잘하는 건 뭐예요? 언더죠, 언더. 맞죠? 그나마 비기는 게 니오넴이랑 붙었을 때 점수가 좀 나오고 니오넴이 더 내가지고 이기고 이건 나오지만은, 치바도 어쨌든 타격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승패보다는 언더를 더 많이 하고 언더를 더 많이 하는 팀이다 보니까 배당은 좋게 갈 거면 언더를 가든지, 아니면은 승을 가는 게 맞습니다. 왜 지바는 못 가요? 일단은 알겠지? 왜 물고는 넘어지는데 이기지는 못하지. 어제도 겨우 이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어제 만약 소뱅이 중요한 경기고 원래대로 했었으면은 이겼을 거야. 근데 이제 의미도 없고 75승에 46패, 그래도 거의 30승을 준하게 지금 경기를 해서 바짝 올려놨으면 니오넴하고도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지. 니오넴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마이는 굳이 같이 가는 게 아닌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 지바는 오늘 투수가 다네이치가 나오는데, 다네이치는 원래 사사키 전에 다네이치가 에이스였죠, 그죠? 지바의 에이스였고, 투수들은 나쁘지는 않아. 투수들 뭐 나쁘다고 얘기한 적 없고, 그 샌모스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저는 뭐 오제키는 여러분 이렇게 아실 거고, 뭐 어쩌다 한두 번 경기 못 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기엔 잘한 것이 너무 많고, 그다음 성장이 작년에도 10승해서 잘해주고 올해는 완전 포텐이 터진 그런 부분이지. 오치는 조금 생각보다 못하는 부분들이고, 그럼 뭐야, 저도 좀 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소뱅을 이제 많은 고민을 해갖고 찍어야지. 여러분들 맨날 문제하고 욕을 한 이유가 뭐야, 대충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9월인데도 부족하고, 그치? 그럼 여러분 탓이죠. 항상 여러분 탓을 하셔야지, 맞지? 왜 고민 안 대충 하잖아. 그런 사람들은 본인 잘못이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왜 그럼 본인이 그런 식으로 맨날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는, 당연히 당하는 게 당연한 거죠, 남들보다. 안 했을 때는 덜 당하면 안 당한다고 얘기는 못해도, 내가 말하잖아, 덜 당한다고. 왜 그냥 관념 자체가 그렇게 박혀있고, 이렇게 조심해야지 저렇게 하고 이유를 찾으려 하고, 반대의 이유를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뭘 하지.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꼴리더라고. 뭐 단순하게 뭐 선발이 어째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는 이 분석 방송을 할 필요가 없지, 그지? 그런 사람 내가 안 좋아하죠, 그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서. 자, LG하고 KT 이제 손주영 10승 그거 얘기 동기부여 또 얘기를 했고 도와주기도 했었죠, 팀이. 그리고 이제 KT란 팀은 확실히 떨어질 것 같고, 지금 뭐 아직 사령탑은 교체가 안 돼. 뭐 교체된다는 말이 있었고, 뭐 후임을 준다, 뭐 아니면 연계 뭐 저기 뭐야 김원영이 온다, 뭐 시즌 중에 온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KT도 지수적인 강팀은 맞죠, 그죠? 그 LG랑 KT랑 했을 때 이제 은근히 좀 저득점이 많은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는 부분들이고, 뭐 이제 순위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이제 3위 밑에가 이제 3위도 사실상 SSG라 보는 거고, 큰 의미는 없으니까 이것도 뭐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제. 근데 LG가 반대 보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 키움이랑 붙는 게 아니면, 그지? LG가 키움만 만나면 좀 져는 거지. 나머지는 그런 부분 없잖아. 그냥 제대로 해버리잖아, 그지? 여러분 양키스 줄 때 이렇게 계속 가듯이. 그래서 저는 아니면 피하는 방법은 또 언어바에 대한 부분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투수가 삼진 능력이 좋은 헤이수스가 나오고, 치리노스도 12승까지 할 줄은 몰랐고, 패가 그래도 한국 야구잖아, 그지? 물론 LG가 위닝시 가니까 패를 먹을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4패인 것도 맞긴 한데 너무 잘해줬거든요. 음.
그래서 분명히 그래도 KT가 이길 것 같아도 KT 역배를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고, 저는 저득점을 보든지 그래도 LG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왜? 12 위닝 시즌 저 어제도 얘기를 했잖아. 일부 팬들이 이제 하도 이제 뭐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일본 야구 12개 팀에 들어가도 가능할까? 근데 이건 LG 팬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다른 팬들이 아 그래도 수준이 좀 있다. 그래도 국내 야구 중에 그래도 쪽팔리지 않는 정도가 그래도 LG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왜 타팀 팬들이 그랬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LG 팬이 얘기하면 신빙성이 좀 없겠지만은 그 얘기를 했었죠, 그죠? 결점이 크게 없잖아. 그 좀 팀 다음 팀이잖아. 왜 하도 이상한 팀들이 국내 야구의 팀들이 많으니까 기본기도 안 되고 롯데처럼 어제 떠라고 이런 것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는 약점을 많이 없는 팀을 굳이 해집고 들어와서 이기는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LG가 KT 또 그 갖다 팬 적 있잖아. 11대 2. 또 요번에도 또 갖다 패고 일주일 전에 그제 많이 쳐맞았습니다. 그죠? 18대 0도 있고 11대 2도 있고 기억나시지? 8대 2도 있고 5대 0도 왜 접전이건 언더 경기 임창규는 대표적으로 고영표 이런 거 언더 많거든. 그래서 저는 보는데 어차피 LG도 여기 뭐 경기를 이제 뭐 이제 이군들도 키워봐야 되고 이군들도 잠재력 많은 선수들 많잖아. 그래서 라인업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LG 라인업 왜 이러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승을 그래도 이기긴 이깁니다. 승 아니면 언더 보도록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전반승 굳이 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삼성하고 쓱은 어제 제가 경기를 봐서 너무 잘 알고요. 노경은이 그냥 져서 뿌라진 거죠, 그죠? 그리고 삼성은 지금 이렇게 받을만 하죠. 투수나 이제 분위기나 그 다음에 잡는 힘이나. 근데 사실상 쓱은 뭐 이렇게 어제 경기도 그렇지만은 사실상 3위에요. 왜 4위랑 따라오기는 쓱도 지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올라가고 투수가 좋기도 왜 빠따가 지금 보니까 내가 어제 보니까 최정이 그렇게 타율 좋은 것도 아니고 한효섬도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정준재만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죠. 투수 가지고 어찌어찌 버텨가지고 뭐 선발도 김강희 좋은 거 알고 그러니까 불펜하고 수치가 일단 1등인가 2등인가 그렇긴 하더라고. 5위권 안에 들어가더라고. 하도 밑에 팀들이 못하니까. 어쨌든 화이트는 오자마자 뭐 나쁜 이야기 없고 약간 소윤준이 같은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일단은 저는 비슷하다면은 역을 한번 노려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니면 2.5를 쓰든지. 근데 2.5가 오늘 1.36밖에 안 되긴 하네요. 저는 오늘 후라도가 나오고 화이트가 나오는데 일단은 오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 남은 경기도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삼성이 요즘 라팍이잖아. 홈런이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경기를 한 경기만 잡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 다 플랜 대로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지, 그지? 실제로 뭐 잘 던지기도 하고 두 선수들이, 그죠? 그리고 SSG도 어제 겨우 오바가 났죠. 8.5였는데, 그지? 맞죠? 그 누구야? 심영이를 생각보다 많이 못 털었던 부분도 있거든. 그래서 저는 배당 높은 걸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언더를 보든지 KT, LG도 어떻게 보면은 KT도 잘 지고 얻어 처먹으니까 방금 언더 못 가겠나 하잖아. 저는 오늘 언어바 오바 가는 것들은 좀 조심을 하자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니면 승패를 정하든지 왜 알겠지? 언더를 싫어하시면은 싫어하는 게 어디서 보이면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한 개 넣어 써서 가는 거지. 이렇게만 가면 되죠. 언더 쓰면서 뭐 SS 옆에도 이렇게 베팅은 안 하죠. 왜 확률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확률이 떨어지는 걸 미리 할 필요는 없거든. 그렇게 할 거면은 자기가 감내를 하고 베팅을 하든지 항상 얘기를 하던 부분이죠. 베팅의 기본이잖아요, 그치? 와 롯데는 진짜 투수도 가기 싫고 상도 안 좋고 진짜 최악이네요, 그지? 어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옛날에 개롯데로 변했다, 그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지? 뭐 잘못 먹었나?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난 진짜 플레이오프 못 간다고 생각 못. 근데 진짜 못 갈 것 같거든. 그리고 또 보는데 또 경이롭고요. 근데 기아도 좀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지. 맞죠, 그죠? 기아도 어제 보면 뭐 이기긴 했고, 이기면 말은 하긴 하지. 내가 말했잖아, 남들아. 중간은 없다고. 맞아, 안 맞아? 내 말 맞나, 형들 안 맞나? 중간은 없다니까. 4대 0으로 이기잖아. 그 0대 0 경기를. 2대 이렇게 경기 안 나와. 그렇다니까. 물론 강민은 빙시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맞지? 중간이 없어. 물론 뭐 1점 나는 경기도 그 첫 경기는 그렇긴 했지만 원래 그렇다니까. 그리고 홈에서 많이 나면 1마 2마도 잘하고 빠따 때문에 어제 이제 삼성이 이제 그 어제 투수를 공략 아예 못 하다 보니까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런 게 있다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흘려 듣지 말라고. 안 찍었지만은 이거는 그런 건 이것도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 뭐 그때 사직가서 뭐 21점 낸 경기도 있었고 그제 작년에도 있었고 그제 이것도 크게 가 승패를 갈 거. 왜 그냥 그냥 배당 2.30 2.2 준다 생각하고 난 승패를 1.69하고 1.79 따먹을 거면 안 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삼성하고 기아처럼 그런 모습 요 마들도 있거든. 잡아 패거나 아니면 빨리 경기가 빨리 끝나. 알겠지? 기아가 이기든지 롯데가 이기든지 아니면 점수 오버 가든지 하면 될 것 같고 9.5 맞지? 그러니까 이건 1.69, 1.79로 생각하지 말고 물론 여러분 자유인데 이것도 그냥 2배를 가져가서 오늘 4배당을 따먹고 크게 쓰는 용도로 쓰는 게 맞고 나균은 1.79로 갈 거면은 배당 메리트가 별로 없어. 근데 저는요 기아도 만만치 않긴 하거든. 그 얘네는 기아랑 롯데랑 붙었던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최근 행보는 뭐 둘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롯데가 이제 했던 거 비해서 용이 튀어나온 상황이니까 롯데 좀 더 팬들 입장에서 심각해 보이는 부분이지. 근데 기아도 좀 다를 게 없잖아, 그지? 그럼 저는 무조건 배당 큰 거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이걸 만약에 롯데 승 경기를 가져가면 전 0만에 가져갑니다. 알겠죠? 어쩌면 타격아요, 어쨌든 타격. 맞지? 근데 기아도 롯데 수비에 얘기를 했지만 기아도 내가 말했잖아. 이범호 감독이 1등을 해도 아쉬운 게 있다. 뭐랬어요? 수비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작년에 그 한국 시리즈 가서 1등을 할 때도 그지? 그래서 언더도 못 본다 이 말이야. 왜 스노볼이 많다 이 말이야. 물론 그 이우성 이런 선수들이 NC로 가긴 해서 근데 이창진 부상이긴 해도 기본적으로 박찬호의 그 골잡은 부분도 있잖아. 뭐 수비는 공격이든 그지? 그다음 내야 불안들 이런 부분 있고 투수들도 왜 기아가 지금 이 타격을 가지고 되는데 최영우도 잘하고 나성범도 되고 하는데 왜 이렇게 했어? 그만큼 어려운 경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어려운 경기를 많이 한다는 거잖아. NC랑 롯데도 마찬가지고 지금 롯데, 기아, NC 이네들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경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끝까지 알 수도 없고 그다음 대표적인 게 뭐 송성모 홈런 한 개만 쳤으면 방금 2.5%에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그런 경기도 있었고 그지? 기아, 롯데, NC들이 그런 경기들 안 하고 빠딱빠딱 넘어가서 투수도 아끼고 해야 또 계획대로 가는데 그런 경기 맨날 한국 시리즈를 하고 있고 지고 피로도 높고 그다음에 경기 투수들한테 빨리 끝내주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 많으니까 언더 볼 수가 없다고 알겠지? 키움 NC는 NC 약간 키움이 LG만큼이나 NC도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점으로 가고 왜 로봉이의 1.37을 내가 안 가듯이 그죠? 상당히 불안한 친구들 아직 안 잘려서 그런 부분이지 그지? 그래서 2점을 갈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잖아. 아니면 언어바로 치든지 그렇게 가는 게 맞아. 로봉이 1.37은 그때 하나전에 2.5 갔었잖아. 그거는 다를 게 없거든 그지? 왜 키움도 타격되고 NC도 점수 많이 주고 맨날 그렇잖아. 꼴찌면 이런 경기 편해 가야 돼. 저번에 2번 쳐졌죠. 맞죠? 그 경기 2번 잡았으면 이게 엄청 큰 건데 홈에서 2번 졌잖아, 그지? 그리고 메르세데스가 나온 것도 사실 메르세데스 솔직히 대만에서 존나 못 나오고 왔는데 한국 야구가 처음 봐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확실히 수준이 낮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냥 대만에서는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키우면 마지막 복권을 한번 끌고 볼까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지? 정말 못했어요. 대만의 수준이 높지는 못하겠다. 방금 WBC는 아니 수준은 낮아. 그래도 어쨌든 KBO 리그가 높긴 높아요. 로고는 일단은 점수 결국 준다는 스타일인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7.5 오바를 보든지 아니면 그 키움의 1.47을 보는 게 맞다. 우리가 NC도 보고 이제 모든 경기들에 이제 플레이오프권에 들어가는 팀들을 보면은 물고 가는 게 무줄성으로는 안 가지만은 물고 가는 게 맞고요. 그거는 이제 로붕이만 봐도 못 가는 부분이에요. NC 경기들이 항상 그렇죠. 어제도 그렇고 항상 치열하죠. 안 치열한 경기를 찾기가 힘들어.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 말. 그게 제일 무섭다 이 말이야. 그지? 강팀이랑 붙든 양팀이랑 붙든 키움한테 지기도 하고 어제 SSG도 맞지? 일부러 재밌게 하고 직감 많이 오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에도 그렇고 롯데전에도 그렇고 또 기아전에도 그렇고 그다음 하나전에도 또 연장 가서 우치 가서 맞지? 그죠? 본세 경기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 그지? 그리고 타격은 또 되고 맞지? 그리고 어제 또 박민호 나와가지고 딱 해갖고 이우석하고 또 이호준이 타격으로서는 내가 인정을 한단 말이지. 그냥 작전이라든지 그지. 투수적인 게 좀 아쉽고 초봉 감독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기용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유진욱이는 결국 2군으로 갔고요. 힘 아파서 갔어 내려. 그래서 김진호가 어제 유진욱이 안 올라오더라. 근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맞죠? 그런 부분 타격에 대한 부분 그건 LG 코치 때도 인정을 받았고 NC 우승할 때도 타격 코치는 누구야? 이호준이죠.
맞지? 그런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강팀 못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만큼 점수를 많이 주고 피로도를 가지고 선발들이 확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경기를 타격이 잘 나오는 거 대비해서 어제 데이빈슨도 또 30홈런이 나왔고 그지? 그래서 오바를 가든지 키움 2.5 프랜스를 가든지 하면 되고 키움 애들은 어쨌든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부담이 없다 보니까 타격은 일단 뭐 4점대나 3.97 정도는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다. 알겠지? 특히 NC 키움이 또 LG 못지않게 우리가 올해뿐만 아니고 NC를 상당히 발목을 많이 잡는 부분들이 있는 팀이에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요.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로붕이의 1.37도 갈 필요 없고 로붕이의 1.4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지. 그렇다고 뭐 키움이 안 좋은 것 같던 거 아니고 LG도 잡았고 그지? 11대 2로 잡았고 그 다음에 첫 경기는 저쪽 삼성한테도 한번 잡았고 그지? 근데 LG한테도 8월 30일 날 또 한번 저기 뭐야 LG 원정 가서 또 한번 잡았던 부분도 있고 그게 다 타격으로 잡은 거. 투수는 뭐 메르세데스도 있고 알칸타라도 있고 하영민도 있지만 뭐래고 그걸 보고 가는 팀은 아니니까 그지? 당연히 근데 메르세데스보다 로건이 더 안 좋죠. 많이 안 나온 메르세데스보다 올해 등판을 하고 기대를 했다. 로건이 원래 1선발이란 말이야. NC의 라일리가 2선발이고요. 알겠죠? 라일리가 1선발이 아닙니다. 이번 시즌에. 1선발 옛날에 시작해놓고 두 번 그 라일리가 2선발이고 이제 구창모가 빨리 복귀를 하고 이걸 이제 플랜을 짜놨던 게 NC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고 이제 똥을 빼치고 경민이 형 출격시키고 제가 여수로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